민주당 공천 마지막 끝물과 관련해 가지고 조수진 변호사, 우리 국민의힘의 조수진 국회의원이 아니고 조수진 민주당 공천을 받은 그 강북 의뢰 공천을 받은 변호사이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민변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회의의 사무총장도 했고, 또 노무현 전 대통령 노무현 재단의 이사로도 지금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찐명이 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했는데 갑자기 친노 어떤 변호사가 가니까 이게 뭐냐 했는데, 결국 아니나 다를까 3일을 버티지 못하고 오늘 새벽에 낙마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사퇴의 변으로서, 저는 변호사로서 의뢰인을 위해서 100% 정말 최대한 노력을 해왔는데, 다만 국민의 눈의 높이에는 제가 미치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당에 누를 끼칠 것을 우려해서 여기서 그만둔다라는 그런 사퇴의 변을 남겼는데요. 지금 이 민주당 마지막 공천, 이 사태, 우리 최 변호사님 어떻게 보시나요? 참 민주당에서 강북 을 같은 경우에는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곳이었죠.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두 번째로 후보가 그렇죠. 사퇴를 한 겁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조 변호사님의 말씀은 변호사는 누구든지 변호를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살인자라도 변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인데,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것을 짚고 싶은 게, 조 변호사님이 과연 강북을에서 우리가 후보가 됐을 때, 공천을 받았을 때에는 단순히 변호사로서 되는 건 아니었다고 그렇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 변호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는데, 결국 알고 봤더니 인권 변호사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았다라는 그렇죠. 것이고, 여기에서 본인 스스로 얘기했던 것처럼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세와 이제까지의 변호사로서의 자세는 달랐다라고, 국민의 눈높이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본인이 공천 받기 전에 이미 저는 알았을 거라고 그렇죠. 생각을 왜 해요. 몰랐겠어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은 강북 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민주당에 좀 더 유리하다라는 판세들이 나오고 있음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이렇게 두 번이나 낙마를 했다. 그 공천이 지금 뒤바뀌고 있다라고 한다면 과연 이게 민주당에게 좋은 시그널은 아닐 것이다. 그리고 오늘까지도, 오늘 이제 아침에 한민수 대변인으로 공천을 다시 맞아요. 했죠. 예. 예. 거기가 말 그대로 찐명이고, 원래는 네. 지금 우리 깔때기라고 하는 우리 정봉주 후보자가 사퇴하고 난 다음에 사실상 그 이재명의 나아가 이재명의 혀의 역할을 했던 진명을 넘어 찐명인 한민수 대변인이 그 자리에 꽂힌다라는 얘기가 풍성했었습니다. 근데 별안간 이게 그 우리 조수진 변호사가 이 공천을 받으면서 상당히 좀 이게 무엇인가라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뭐 저도 변호사고 우리 최 변호사님도 변호사인데요. 우리 변호사법 1조에 보면은 변호사의 사명으로서 변호사는 사회 정의와 인권 옹호를 사명으로 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결국 뭐 조두순도 우리가 변호는 해야 되고 네. 누군가는 헌법에 어떤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발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심지어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사건을 굉장히 많이 그 변호를 해서 이게 생계를 꾸려와 놓고 이제 와가지고는 인권 변호사다 라고 하니까 이게 멍미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것도 그렇고요. 저는 가해자를 변호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살인자라도 당연히 변호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인데, 그 변호를 할 때 했던 언급들이 굉장히 그렇죠. 부적절했다. 그러니까는 가해자를 언급하는 거, 가해자를 두둔하는 것은 가해자의 변호사로서는 당연한 업무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기준이 있는 것인데, 그렇죠. 그것을 다른 가족이 마치 가해자일 수도 있다라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것은, 그러니까 초등학교 10살 네. 그 어린 아이의 어떤 성범죄와 관련해서 아버지 등이 어떤 그 가해자일 수가 있다라는 변론, 그 변론이 결국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고, 우리가 생각할 때도 상식적으로 그것들이 가능한지에 대한 심대한 의문이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변호를 할 때에는 이제 가해자를 변호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가해자를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본인의 의뢰인이 가해자이다 하더라도 결국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는 것이고,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린
미성년자였습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죠. 네.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그 평소 때는 인권 변호사다, 민변에서 한다 그렇게 뭐 그 얘기를 해놓고 정작 본인 블로그나 이런 데서는 성범죄 가해자 수임을 위한 마케팅을 상당히 했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난 정권을 겪으면서 성범죄에 관련되는 어떤 패러다임이 크게 변경된 건 아니겠습니까? 이른바 성인지 감수성에서 특별히 전후 사정상 어떤 여성의 어떤 진술에 어떤 그 왜곡이 있는 것 같지 않다고 하면은 그 여성의 어떤 진술의 신빙성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라. 그렇게 해서 유죄를 판결하도록 하는 그런 전체적인 흐름인데 이번 그 본인의 블로그 같은나 이제 홈페이지에 보면은 피해자다움, 피해자성 이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해야 된다. 그리고 성범죄에 있어가지고 무혐의를 다툴 때는 그런 일반 시민들이 아직까지도 피해자성, 피해자다움이란 생각이 있다 보니까 재판장님의 어떤 판단을 받기보다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이른바 이 배심원단 재판으로 넘겨가지고 전략적으로 이게 다 하면은 성범죄 가해자도 무죄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본인들의 어떤 그 광고를 해왔다는 것. 그게 결국 평소 때 얘기하는 인권 변호사와 뒤로는 가해자들 위한 어떤 변론을 해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표리부동하다, 앞과 뒤가 다르다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변호사만 할 것인지, 변호사로서 돈을 벌 것인지, 아니면 내가 국가를 위해서 어떠한 국회의원직을 수행할 것인지는 본인이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변호사로서 내가 가해자의 위치에 서서 어떠한 변호사의 돈을 벌고 이렇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까지 우리가 비난할 수는 없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내가 국가로서의 어떠한 그 인권 변호사로서 특히 강북 의뢰 공천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에는 본인이 이런 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스스로 흠결이 있다라고 알 수 있었을 거고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여기에서 내가 완주를 한다면 이 논란이 계속될 것이다라고 본인 스스로도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렇죠. 공천 마지막 날에 이렇게 됐으면 사실은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공천에 상당한 난항을 겪었을 거라고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여기에서 지금 박용진 후보가 다시 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물론 이제 안 된다는 그 얘기들이 많았지만 여기에 대해서 결국은 이렇게 민주당의 공천에도 잡음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다. 잡음은 한 번이면 충분한데 두 번이면 너무 그렇죠.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강북 을에 계시는 시민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참 기대 반 걱정 반이긴 한데요. 우리 둥이맘님 이재명 따까리 한민수 공천 그냥 주네요. 주어요. 뭐 이런 것이고 또 산으로님 조수진 출마 포기 아쉽네요. 선거의 밥인데 말씀이 참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조수진 변호사가 출마를 해서 지속적인 선거 운동을 한다고 하면은 사실 여성계 또 어떤 인권계가 도대체 어떤 그 입장을 보낼지도 사실 상당히 궁금하긴 했었는데 적어도 서울 수도권 중도층 여성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부분들이 조수진 그 변호사의 어떤 그 변론 스타일 이런 부분이 우리가 납득하기는 상당히 어렵죠. 실질적으로 지금 최근에 있어서도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그런 뭐 변론을 위해서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구체적인 근거가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렇게 할 경우에는 결국 그 주장이 어떻게 보면은 피고인에게 더 족쇄가 될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있는 것이고 또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도 참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는 그렇게 인권을 얘기를 하면서 뒤로는 돈을 벌기 위해서 피해자가 아닌 피의자 내지는 범죄 가해자 측 변호에 힘을 기울였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혀를 끌끌 차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인 것 같은데요.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제 조수진 변호사 출마 포기 좀 뭐 안타깝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이재명의 선택은 이게 그 박용진이 아니고 자기의 어떤 측근 중에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한 대변인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또 평가를 해야 될까요? 저는 일단 박용진 후보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뭐 비명 행사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측근들을 위주로 공천을 한다, 사천이다 이러한 잡음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은 이제 언론을 통해서 다 아시는 것이고요. 저는 이 부분에서 공천이 당연히 국민의힘에도 문제가 있었던 공천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두 가지의 차이가 뭐냐면 국민의힘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바로 그 공천을 취소를 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말씀처럼 우리는 국민의 목소리를 받아들인다. 네, 그런 반응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항상 지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를 보면은 두 번 이게 문제가 있었을 때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건 문제가 아니다, 괜찮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새벽에 공천을 바꾼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 이번에도 저는 조수진 변호사가 본인이 스스로 사퇴를 했다라고 하지만 정말 그냥 본인의 선택일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예. 강북을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에게 좋은 지역이기도 하고 조수진 변호사가 본인이 여기에 나가겠다고 결정을 했을 때에는 그런 생각들을 했을 텐데 또 갑자기 공천을 취소한 것이 아니라 자진 사퇴라고 했을 때에는 여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이제 당의 의견도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본인이 그냥 뜻을 굽히지 않고 출마를 한다고 하면은 뭐 사실 시간도 없고 충분히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출마를 해서 금배지를 달 수가 있었을 텐데 아마 여러모로 많은 그 밤 사이에 어떤 전화나 아니면은 회의를 통해 가지고 어떤 민주당의 그 중앙 그 지도부의 어떤 그 의사 전달이 명확하게 있었지 않은가 싶은데요. 결국 끝까지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뭐 미안하다, 죄송하다 하는 그런 사죄의 말씀보다는 나는 내 할 일 다 했다. 다만 국민의 눈높이, 당신들이 보기에 내가 좀 달리 보이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나간다. 이런 어떤 그 논조가 읽혀져 가지고 약간 좀 저는 읽으면서 좀 불편했던 그런 점이 없지 않아 보이는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그 강북을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우리 박 의원이 그 민주당 현역으로 있는 것이고 또 전체적인 여론 지형을 봤을 때에 민주당에 유리한 것은 맞죠. 다만 이처럼 이제 공천 과정에서 두 차례가 넘는 그 잡음이 있었기 때문에 과연 그 지역에 있는 우리 국민의힘 그 후보가 얼마나 선전을 할 수 있을지 이와 같은 어떻게 보면 지역 구민을 무시하는 정말 마구잡이 이 공천과 그 후유증에 있어서 시민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우리가 지켜봐야 되고 또 현역에 지금 우리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받으신 분이 정말 이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이런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이제 내일부터 선거운동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